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2년여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엄마로 커리어 우먼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시행착오와 고충이 많았답니다. 제 짧은 결혼 생활을 들려드리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들 하죠. 저도 그랬어요. 결혼 자체에 부정적이라기보다 결혼보다 일로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회사원으로 제 커리어를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회사에 들어가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제 꿈이었던 광고업계에 들어갔지만 박봉인데다 매일매일 살인적인 스케줄로 다크서클만 늘어갔어요. 한 달에 야근하는 날이 15일 이상이었으니 말 다 했죠. 이래저래 치이다 보니 짧은 연애만 반복하다 30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은 저처럼 일 좋아하고 야망이 있는 남자들이었어요. 서로 일 욕심이 있고 관계 자체에 쏟는 시간이 적다 보니 자연스레 관계가 금방 헐거워지곤 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한테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0 중반이 되어가다 보니 친구들이 아기 낳은 것을 보니 조금 부럽긴 했어요. 저는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도 아기는 무척 좋아했거든요. 아기 옷만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친구들의 아이에게 줄 옷이며 신발을 사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모 노릇을 톡톡히 하던 어느 날 소개팅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를 예뻐하는 걸 본 친구가 그러지 말고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한 거였죠. 그렇게 못 이기는 척 만나본 남자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 달랐어요. 성격이 온화하고 차분하며 무슨 일에든 큰 욕심이 없는 무난한 사람이었죠. 전에는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지만 저도 나이가 차고 혼자 있는 것에 지치다 보니 그의 편안함이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게다가 그는 제가 하는 일을 늘 응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귄 지 1년도 안 되어 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결혼을 할 거라면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희 집도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편 집도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30평짜리 집을 해주었어요. 요즘 시대에 빚 없이 집 사서 결혼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면서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죠.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서로 동갑내기다 보니 뭘 해도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사 분담 문제가 제 골치를 아프게 했습니다. 막내 아들로 귀하게 자란 남편은 집에서 손가락도 까딱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래도 결혼했으니 자기도 집안일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완전 수박 겉핥기 하듯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주말이면 청소며 빨래며 구석구석 할 일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냉장고 정리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집안일을 할 때 자기가 먼저 나서거나 주도적으로 하는 법이 절대 없었습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보다 못한 제가 이것 좀 하라고 시키면 그것만 하고 소파로 가서 드러눕기 일쑤였죠. 오늘 우리 빨래도 해야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돼. 싱크대랑 가스레인지도 더러우니까 닦아야 하고 오늘은 누워있지만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봐. 집안일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라고 말했잖아. 아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나더러 주말에는 쉬라고 그랬는데 가만 보면 자기는 일 중독이야. 주말에는 쉬어야지. 주중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면 도대체 언제 쉬어? 나는 혼자 쉬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 좀 내버려둬. 사람이 둘이라 집안일은 2배인데 남편은 10분의 1 목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잔소리하며 일 시키는 게 사람 피곤하게만 하는 일일까봐 웬만하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고 몇 번 넘어갔던 게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욱 굳히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주말은 청소기나 한번 돌리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날일 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자기가 집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아느냐고 생색을 내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를걸? 우리 지아 힘들까봐 무거운 것도 다 들어주지. 청소기 돌리는 건 이제 내 담당이야. 나는 완전 청소기랑 한 몸이라니까. 나 집에서는 집안일 한 번도 안 해봐서 세탁기 돌릴 줄도 모르고 설거지도 할 줄 몰랐잖아. 이제는 설거지 박사라니까. 남편의 과장에 저는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좋게 봐줘도 남편이 가사에 참여하는 건 절반도 채 안 됐거든요. 남자들에게는 집은 청소를 안 해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음식을 먹고 나면 뒤처리는 요정이 와서 해주는 걸로 아는 게 아닐까요? 남편은 집안일이라는 게 밖에 나갔다 오면 저절로 되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집안일을 많이 한다면서 과장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껴야 했습니다. 감히 네가 내 귀한 아들에게 일을 시켜? 라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렇게 귀한 아들을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키워 저를 고생시킨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당신이 무슨 집안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시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생색을 내? 누가 보면 우리 집 일 당신이 다 하는 줄 알겠어. 설거지도 10번이면 내가 7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당신이 다 하는 거야? 자기야말로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그래. 그냥 하는 말이잖아. 그럼 내가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도 못해? 당신이야말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야 해? 남편은 좀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야 자기 딴에는 그 정도가 집안일을 엄청 많이 하는 거니까요. 아내는 엄마와 달리 자기에게 일이나 시키는 마녀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더군요. 슬슬 결혼을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결혼 초기이기도 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러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평소에 늘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니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아버지는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기간 내내 입원해 있었습니다. 식사도 잘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셔서 화장실을 가야 할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했지요. 남편의 2살 많은 누나가 시아버지 병원과 가까운 곳에 살아서 어머니 대신 병원을 지키는 일이 많았어요. 형님 부부는 병원에서 15분 거리에서 둘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형님이 병원에 갈 일이 많다 보니 아주버님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일이 자꾸 생겼죠. 2사람은 고민 끝에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을 두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형님 부부에게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도움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비의 절반 이상을 저희 부부가 대고 있는 상황이었고 형님 부부를 도와드리고 싶어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와보지도 않고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나랑 우리 미연이한테 다 맡겨놓고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영훈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냉대를 당할 줄은 몰랐다.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직장이 시아버지 병원이랑 가까운데도 일주일에 한 번 들를까 말까인데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만 뭐라고 하셨으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회사가 너무 반대 방향이라서 가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영훈 씨 회사가 병원에서 가까우니까 형님이 힘드신 날에는 영훈 씨라도 가서 도와드리라고 할게요. 뭐? 영훈이더러 간병을 하라고 한단 말이니?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집까지 사주면서 결혼시켜줬더니 영훈이한테 집안일을 다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간병까지 시키겠다는 거냐? 너는 네 일을 남편이랑 신우한테 다 떠넘기면 마음이 편하니? 어머니, 잠시만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형님이나 영훈 씨한테 제 할 일을 떠넘긴 건 아니죠. 아버님 간병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2사람은 자식이고 저는 며느리인데 왜 저한테 책임이 다 있는 것처럼 말하세요? 그리고 저는 영훈 씨한테 집안일 다 시킨 적 없어요. 오히려 집안일 분배가 제대로 안 돼서 더 힘들다고요.
뭐야? 집안일 분배가 제대로 안 돼? 하여튼 요즘 애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무섭다 무서워. 너는 그럼 집안일을 남편이랑 5대5로 자로재듯 딱 나눠서 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니? 여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네 친아빠가 아니니까 시아버지 돌볼 책임이 아예 없다는 거야 뭐야? 어떻게 교육받으면 그런 말이 나와?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일이든 뭐든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 서로 만족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일하거나 경제적인 부담을 지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머니 말대로 자로재듯 나눠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맹랑하기 짝이 없구나. 그렇게 반반 나누는 게 좋으면 너도 네 형님이랑 나눠서 간병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럼 집 살 때는 왜 우리 돈으로 샀어?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땡전 한 푼도 안 냈지 않니? 그럼 우리 아들이 그에 대해 억울해야겠네. 안 그래? 집 사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혼수 다 한 거잖아요. 제 명의로 된 집도 아닌데 제가 그 집 때문에 빚졌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저도 아버님 아프신 거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도 늦게 끝나고 병원도 회사에서 2시간 거리인데 어떡해요. 제가 하려던 말은 형님이 간병하는 걸 마치 제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질 판이었죠. 남편에게는 간병하라는 말도 안 하시면서 저만 닥달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저희 부부가 병원비를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건 말도 못 꺼냈죠. 그것까지 말했다가는 아픈 시아버지 두고 계산기나 두드리는 못된 요즘 것으로 못이 박혀버릴 것 같았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말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어느 것부터 반박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할 말을 한 것뿐인데 시댁이 사준 집에 공짜로 살면서 도리는 다 하지 않는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딱딱하게 군 거 아닌가 싶어서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시아버지에게 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몇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였는데 말이죠.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나 토요일에 아버님한테 갔다 와야 하니까 당신이 집안일 좀 해놓을 수 있지? 저번처럼 또 어머니한테 고자질하지 말고. 원래 같이 가야 하는데 당신이 일 있다고 못 가는 거니까 집안일은 제대로 해놔야 돼. 나도 갔다 와서 다음 주 발표회의 준비해야 하니까 저번처럼 대충 해놓으면 안 된다. 남편은 걱정 말라며 늘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집에 와보면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어질러져 있을 때도 있었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 심부름부터 팔, 다리 주물러드리는 일까지 모두 다 제 차지였습니다. 남편은 환자용 침대나 의자에서 게임을 하기가 일쑤였고 아예 휴게실에 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랑 같이 있으면 무조건 손가락 까딱 안 하는 막내 아들 모두가 된다는 걸요. 남편이 안 하는 일은 당연히 제 차지가 되었고요. 당신 게임 좀 그만하고 아버님 화장실 좀 데려다 드려. 가습기 물도 좀 갈아놓고. 집에서든 여기서든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아이고, 그 잘난 거 하면서 지 남편한테는 아주 유세다 유세야. 너는 네 시애미랑 시누이가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시아버지 돌봤으면 입 꽉 다물고 네가 해야지 어디 남편을 들들 볶아? 내 귀한 아들이 왜 저런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아버지 간병을 못 시키는 게 못내 억울하셨나 봅니다.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다음 주 주말에 아주버님 생일이니 저에게 아주버님 생일상을 차리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왜 제가 차려야 하냐고 묻자 시어머니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할 일을 우리 딸이 대신해 주는데 우리 딸이 간병하느라 바빠서 제 남편 생일상 봐주기 어려워 그렇다. 왜? 너한테 말한 게 뭐 잘못됐냐? 너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으면 뭐하러 결혼했니? 자꾸 못된 며느리 취급을 받으니까 저도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정말 내가 내 의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걸까?
하지만 바로 2주 전에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리느라 주말 내내 쉬지도 못하고 꽁지가 빠지게 일을 한 건 왜 쏙 빼먹는 걸까요? 혹시 집안 생일상 차리는 게 다 제 일인가요? 형님 아이들, 그러니까 시은이, 시연이 생일상도 제 몫이겠네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시간이 전혀 없고 제가 해야 할 간병을 도맡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당연히 네 일이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될 걸 입 아프게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라. 한 달 있으면 시은이 생일이니까 그것도 네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라. 어이가 없어서 반박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남편에게 의논을 해봤지만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랑 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제가 알아서 하라는 거였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만 생각해주고 결혼하면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뭐든 해줄 것처럼 굴더니 그때 그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임신 4개월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였죠.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이었건만, 그렇게 아이를 좋아했건만,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임신을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슬픈 일이었죠. 그날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시댁에서 나에게 하는 처사는 전혀 공평하지가 않고 아이를 낳으면 더 힘들어질까봐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기를 가졌다는 말에 남편은 기뻐하더군요.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아빠 병 때문에 엄마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모양이니 조금만 견뎌보자고 말했습니다. 석연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기 소식에 기뻐하며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마음이 좀 놓였어요. 무엇보다 형님 댁 생일상까지 차리라는 말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남편이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지아도 바쁘다니까 그렇지. 임신도 했잖아요. 누나가 그렇게 바쁘면 사람이라도 불러서 생일상 차리면 되지. 아, 잡혀 살긴 누가 잡혀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비 많이 내든. 아니라니까요, 글쎄. 애초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신을 해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몸조심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주말만 되면 어떻게든 저를 불러내어 일을 시킬지 그런 궁리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제대로 일을 안 할 거면 주중에 퇴근 후 1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에 가서 자기 대신 집안일을 하라고 시키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제가 퇴근 후에 거기를 어떻게 갔다 와요? 홀몸도 아닌데. 안 그래도 회사에서 일 많아서 힘든데 그렇게 못해요. 저희가 그래도 주말에 번갈아 가면서라도 오잖아요. 여기서 더 하라는 건 정말 무리예요. 네가 주말에 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니? 그렇다고 네가 무슨 억만금을 벌어?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유세야? 그러니까 주말에 잠깐 코빼기 비추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 임신까지 했으니 이제 아주 기고만장이겠구만. 누구는 임신 안 해본 줄 알아? 이런 식의 실랑이가 끝도 없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 간병을 안 하니 뭐라도 하라면서 떼를 쓰는 격이었죠. 이래서야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으려나 걱정하고 있을 때 남편이 자기가 육아휴직 쓰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도저히 육아휴직을 길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남편 직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저보다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여유가 생기면 시어머니와의 트러블도 좀 나아지리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육아휴직 쓰는 게 자기 꿈이라고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남편이 엉뚱한 소리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지아야, 나 말이야. 지금 이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비전이 없는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나만 뒤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 따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딸까 하는데 마침 육아휴직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에 공부를 어떻게 해? 당신은 육아가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공부하면서 널널하게 애 볼 수 있는 거면 뭐하러 휴직까지 해가면서 애를 보겠어.
당신은 육아만 잘해도 다행이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말인데 애 낳으면 엄마더러 봐달라고 하면 어떨까? 솔직히 나 혼자서 애 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육아휴직을 쓰는데 애를 시어머니한테 봐달라고 한다니. 당신 정신 나갔어? 절대 안 돼. 안 그래도 일 많다고 나한테 투덜대는데 애까지 보게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어떻게 육아휴직을 쓰고 애를 남한테 보게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 지금 좀 무서우려고 그래. 쥐어야 제발. 나 진짜 이번에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직장에서 도태되고 쪽이란 쪽은 다 당할 것 같단 말이야. 나 한 번만 봐주라. 제발. 자격증만 따면 내가 진짜 너 고생 안 시킬게. 우리 엄마 애 보는 거 가지고 싫어할 뿐 아니야. 지금 좀 역정이 나셔서 그렇지 시은이 때도 엄마가 다 봐줬잖아. 저는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될 일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었죠. 저는 어느덧 임신 7개월이 되어 있었고 몸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가사에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일 좀 하라고 잔소리를 했더니 다음날 시어머니가 집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말도 없이 이 밤에 웬일이세요? 이 짐은 다 뭐고? 몰라서 묻는 거냐? 네가 집안일 안 한다고 영훈이한테 그렇게 닥달을 했다면서. 내 그럴 줄 알았지.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집안일 안 한다고 타박을 해? 영훈이가 뭘 할 줄 아니? 오죽 그랬으면 영훈이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겠어?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이제 몸이 조금 힘드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고 했지. 내가 무슨 바가지를 긁어. 그리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불러들이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집 일은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왜 자꾸 어머니를 끌어들여?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불러들였다기보다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말한 것뿐이야. 근데 어차피 자기 애 낳으면 엄마한테 봐달라고 부탁드릴 생각이었잖아.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 일찍 봐달라고. 문제될 거 없잖아, 응?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더라도 아이 낳으면 직장 가 있는 동안 잠깐만 봐달라고 할 생각이었지. 아이 낳기도 전부터 우리 집에 와 계시게 할 생각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꼭 공부를 다시 해야 해?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하필이면 이때. 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래? 이건 나더러 애 키우면서 시집살이까지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자기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지금 나 좋자고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돼야 아기도 잘 키울 거 아니야. 앞날도 깜깜하고 애도 태어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면 좀 어때서? 엄마가 남이야? 아빠 간병 들 때도 너희 아빠니 뭐니 그러더니 꼭 그렇게 편을 갈라야 해? 이렇게까지 이해심 없는 여자인 줄 몰랐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자기가 역정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저에게 따지고 있지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째려보지. 저는 말 그대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그날부터 제 눈물겨운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아이고 집안꼴하고는 여태 제 남편 아침밥 한 번 안 차려준 꼴이 훤하구만. 우리 아들도 부처가 따로 없어. 저렇게 게을러 빠진 애랑 살면서 지 엄마한테는 밥 얻어먹는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저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어떡할꼬. 그러니 저런 독한 여팻네한테 잡혀 살지. 어머니, 저도 우유 한 잔 못 마시고 나가는데 일도 제가 더 늦게 끝나고요. 왜 저한테만 아침밥 차리라고 하세요? 아침밥이 그렇게 중요하면 필요한 사람이 차려 먹으면 되죠. 아직도 뚫린 입이라고 할 말이 남았나 보구나. 내가 여태까지 말 안 한 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을 존중해 주려고 그런 거였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도저히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구나. 너는 내가 아주 예의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야지 안 되겠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디 시애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디? 시어머니는 임신 8개월이 다 된 저에게 집안일을 가르친다면서
사사건건 참견하고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임신했다고 손가락 까딱 안 하려는 생각이거든. 꿈 깨라 이거야. 우리 때는 임신 직전까지 받니라고 증조 할아버지 밥상까지 받으렸다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그게 뭐 힘든 일인 줄 아니? 이 옷 개놓은 거. 이거 좀 봐라. 이런 거 하나 못하면서 무슨 말이 많아? 여기 바닥 더러운 거 보이지? 얼른 다시 닦아라. 하소연할 때가 마땅치 않았던 저는 제 친구에게 제 상황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면서 저 대신 화를 내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면서요. 하지만 그 집에서 당장 나온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고 사는 걸 엄마 아빠가 알면 얼마나 슬퍼할지 알았기 때문에 친정으로 가는 건 정말이지 피하고 싶었거든요. 몸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었죠. 임신한 저에게 파스 사오라, 쓰레기 내다 버려라, 심부름 시키는 건 물론이고 아들 먹여야 한다면서 사골국까지 끓이게 했습니다. 제가 먹는 것도 아니고 영우 씨 먹을 사골국을 끓이라는 건가요? 임신한 저한테 집안일 시키는 것까지 모자라서 사골국까지 끓이라고요? 일을 시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하면서 누가 들으면 네가 집안일을 다 아는 줄 알겠다. 네 남편 먹을 사골국 끓이라는 게 그렇게 억울해? 사골국 끓이면 다 같이 먹지 영훈이만 먹을까봐? 생각하는 게 어쩜 저렇게 못됐을꼬. 저러니 우리 아들이 죽어나지. 얼마 뒤 시어머니가 그때까지 요양원에 있던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지만 그래도 제 허락 없이 시어머니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데리고 들어온 것에 대해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차피 자기 집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였어요. 집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아버지 밥상을 제대로 차리라면서 또 사람을 들들 볶기 시작했고요. 아픈 사람한테는 음식 잘해 먹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임신했다고 손 놓고 있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며느리가 됐으면 시아버지 몸에 좋다는 게 뭔지 알아서 착착해서 갖다 바쳐야지. 자기 남편 친구와 소개팅을 해보라며 등 떠밀었던 친구 서연이는 제 얘기를 듣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지아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누가 옆에서 수발 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시아버지 수발까지 들라고 했다니 그 집 식구들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영훈 씨 사람 좋게 봤는데 널 그렇게 만들고 본인은 육아휴직한다고 좋아하다니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 어떡하니 지아야? 우리 시댁도 좋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서연이 네가 이럴 줄 알았겠니? 네 탓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툭하면 시아버지 제대로 모시라고 그러는데 나더러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남편이란 사람은 육아휴직하고 공부하겠다더니 쉬는 날엔 집안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 그러다 진짜 아이 잘못되지 않을지 우리 집에라도 오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도 애 키우느라 전쟁터라서 내 생각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더라도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에서 애 낳고 사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 임신한 사람한테 집안일을 시키고 아픈 시아버지 수발까지 들라니 정말 그럴까? 정말 여기서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 내가 결혼하라고 등 떠밀어 놓고 이렇게 말하기가 나도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아야, 너 똑똑한 애잖아.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 임신해서 두렵고 막막할 거라는 건 아는데 콩이를 진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길로 저는 결국 짐을 싸기로 했습니다. 산달이 거의 다가오고 있었어요. 토요일 짐을 싸고 있는데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친구 만나러 나갔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임신 축하한다며 사다 준 아기용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쳐다보다가 그냥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구 서연이가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서연이는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지 뭐예요. 손을 펴보니 그건 손가락만한 작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그거 녹음기야. 휴대폰에 달아놔. 인형을 꾹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 일단 인형부터 눌러. 너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자잘하게 괴롭히는 걸로 이혼 소송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때마다 휴대폰 녹음 누르기 힘들 거 아니야. 사실은 이제 집을 나갈 거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서연이는 가버렸어요. 저는 분홍색 인형을 손에 가만히 쥐어보았습니다. 그 인형 녹음기를 제대로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친구의 마음이 느껴져서 어쩐지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짐을 다 싸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며칠 더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물건을 챙기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얼른 인형을 꾹 눌렀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니? 설마 우리 몰래 도망가려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라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소방마저 쫓겨나도 100번은 쫓겨났을 마당에 제가 뭐가 잘났다고 도망을 가? 저 더 이상은 못 견뎌요. 임신한 사람한테 툭하면 집안일 시키고 심부름 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픈 시아버지 수발 안 든다고 닥달하셨잖아요. 여태까지 별일 없었던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여기가 영훈 씨 명의로 된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다 멋대로 들어와 살고 계시고요. 이 개집애가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내가 그러니까 너를 안 이뻐하지. 네가 제대로 했으면 손주 임신한 너한테 그러겠니? 그래, 막말로 임신한 너한테 일 좀 시켰다. 그럼 좀 어때서? 네가 며느리가 돼가지고 해야 할 도리를 하나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시아버지 수발 좀 들라 그러면 내 아빠도 아니니 어쩌니 하면서 내 속을 긁어놨어, 안 긁어놨어? 영훈 씨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항상 저한테만 뭐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 집안 며느리지 노예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며느리 말고 가사도우미, 간병인을 고용하세요. 저는 남편 대신 집안일하고 시아버지 수발 들고 시누이 가족 생일상까지 차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뭐야? 이 싹 수 없는 년이 뭐가 어쩌고 어째?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임신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때리기까지 하세요? 왜? 맞으니까 억울하냐? 임신한 몸으로 일하는 게 억울해? 우리 때는 네가 당한 거에 10배도 더했어. 그거 일 좀 했다고 집으로 쪼르르 가버리면 네 부모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하긴 너를 그따위로 키워놓은 작자들이니 그 인간들도 뻔하지. 어디 네 잘난 주둥이에 네 부모도 넘어가나 보자. 시댁 허락받고 아기 낳을 때까지 친정에 있기로 했다는 제 말에 엄마는 별말 없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아빠는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커다란 멜론을 사들고 헐레벌떡 돌아오셨고요.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고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함을 맛봤죠. 두 분은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하냐고 걱정하시면서도 캐묻지는 않으셨어요. 엄마 아빠와 따뜻한 시간을 보낸 뒤 저는 혼자 아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인형의 등에 있는 지퍼를 내려보니 USB 형태의 녹음기가 나왔어요. 인형을 누르면 겉에 있는 버튼이 눌려서 녹음이 되는 거였죠. USB를 컴퓨터에 꽂고 아까 그 집에서 나오기 전에 녹음했던 녹음본을 눌렀습니다. 평화로운 친정집의 아빠 서재에서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 앙칼진 목소리를 듣자니 제 처지가 다시금 실감이 나더군요. 조금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혼을 해도 되는 건지 괴로운 마음이었어요. 그때 아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아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이거 네 시어머니 목소리 아니니? 지금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임신한 애한테 이게 대체 무슨 소리라니? 이거 처음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여태 왜 말 안 했어? 이래서 집에 온 거구나? 아이고,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지아야,
너 괜찮은 거야? 아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정말 괜찮은데 콩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서 내가 콩이 낳고 잘 살 수 있을지 이럴 줄 모르고 결혼했나 싶고 콩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엄마 아빠한테 이런 모습 보이게 된 것도 죄송하고 제가 원하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인데. 지아야, 울지 마.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울기는 왜 울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곧 애 낳을 사람이 그렇게 속을 썩이면 어떡해? 엄마 아빠한테 얼른 말하고 도움을 받았어야지. 아이고, 아니다. 아빠도 잘못 생각했어. 나는 네가 워낙 야무지니까 시댁에서도 어련히 알아서 잘하리라고 안심하고 있었지 뭐야. 아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쁜 손주 낳아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녀석아, 우리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네가 네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다고. 이훈 그거 까짓 거 별거 아니야. 아빠 친구 세용이 알지? 걔 딸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들어보니까 별별 더러운 꼴이 다 있더라고. 이혼을 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하는 것도 답이야. 아빠가 잘 알아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 얘기를 들은 엄마는 자고 있는 저한테 와서 한참을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저는 잠에서 깼지만 눈물이 나는 게 들킬까봐 가만히 있었죠. 엄마도 저도 조용히 울었습니다. 콩이는 무사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핍박이 없는 곳에서 마음이 편하게 산후조리까지 했고요. 산후조리가 끝날 무렵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아빠 친구의 딸을 만났습니다. 제 친구 서연이도 제 아이를 안고 찾아왔어요. 전 토끼 인형 녹음기가 큰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서연이에게 말해줬죠.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시부모까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의 심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고 지켜야 할 아이도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호통부터 쳤습니다. 저는 토끼 인형을 꼭 쥐고 있었죠. 아니, 인연이 미쳤나? 여기가 네 마음대로 드나드는 복덕방이라도 되는 줄 알아? 결혼을 했으면 참고 사는 법도 배워야지. 엄마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뛰쳐나가? 지금 집에 환자도 있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제가 오죽하면 집에서 뛰쳐나갔는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임신한 사람 몸에 손댄 거부터 사과하세요.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내가 혼자서 아들 밥 차리고 간병까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 네가 네 의무를 다 안 하니까 손 좀 됐다. 어쩔래? 어머니 아들 밥 차리고 어머니 남편 간병하는 게 어떻게 제 의무가 되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저까지 멍청해지는 것 같으니까. 어처구니 없어서 애 떨어질 지경이었던 게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집 노예가 아니라고. 당신이 아들을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피해본 건 저라고요. 뭐야? 이 썩을 년이 진짜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먼.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가 머리채를 잡히는 걸 남편은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었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빠는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초인종을 눌렀고 남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지아, 너 머리가 왜 그래? 이 여자가 임신한 딸을 뺨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의 집 귀한 딸 머리채까지 잡아? 당신만 손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진작 애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러셨소. 사돈댁에서 애 교육을 안 시키니까 우리 아들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이 무슨 의무를 다하네? 얘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를 똑부러지게 했는데 저런 못된 여자가 있나? 자네는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 자네야말로 남편 역할 좀 제대로 하게. 가자, 지아야.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무식한 인간들하고 더 얘기했다간 귀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아빠.
짐을 챙겨 나가기 전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자기 숟가락도 못 놓는 남자들 데리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죽을 때까지 본인 치마폭 안에 꽁꽁 싸매서 죄 없는 다른 여자들 피해주지 마시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쉽게 끝났어요. 제가 갖고 있던 녹음 파일들이 배우자 가족에게 폭력적인 대우를 받은 증거로 인정되어 위자료도 받고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받기 전부터 가끔씩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놨거든요. 결혼 기간이 짧아서 위자료가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제 일에 대한 열정을 찾은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회사에서 나와 광고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CEO로 성장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으로 업계에서 인정받아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어요.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도 있고 제 일도 키워나가는 지금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딸이 있으니 후회는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저처럼 아이 때문에 최악의 시댁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의논하시고 손을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친구가 없더라도 요즘엔 좋은 상담 기관도 많이 있으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행복 아니겠어요? 아무튼 다들 행복하게 사세요.